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약체팀으로 분류되는 중국 대표팀이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풀전력으로 대회에 나서고 있고, 반대로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이 유럽파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대회에 나서는 대회인 만큼 중국에게는 평소보다는 그나마 해볼만한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 대표팀은 오늘 저녁에 있었던 3군급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대표팀의 패배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AFF 이번 챔피언십 동아시안컵이 개최가 되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개최국으로서 개막전 경기를 치르면서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남자 동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첫 경기 상대로 중국 대표팀을 상대하게 됐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개막전에서 중국 대표팀을 3대0으로 잡아내는 대승을 거두었고, 중국 대표팀은 유효슈팅을 단 하나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완벽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압도적인 승리였는데요.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주축 선수들이 빠진 2군급 라인업으로 대회에 임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 대표팀의 조르제비치 감독 또한 한국의 후보급 라인업을 상대로라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나와서 해볼만 하다는 설레발을 쳤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비슷하게 일본 대표팀 역시 유로파 선수들이 전원 재해가 된 거의 2군급 3군급 스쿼드를 가지고 이번 대회에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국 매체로부터 일본 역시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오늘 2025 EFFF E1 챔피언십 동아시안컵 2라운드에서 일본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이 중요한 맞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중국 대표팀의 조르제비치 감독의 말이 과연 일리가 있는 말인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중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은 사실 최근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같은 조에 포함이 되면서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중국 대표팀은 일본 대표팀에게는 홈에서는 1대3으로 패배를 당했고, 원정에서는 무려 10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참패를 당하면서 두 경기 동안 1대10이라는 비현실적이고 굴욕적인 스코어가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일본 대표팀에 유로파 선수들이 없다고 해도 양팀의 이번 경기는 당연히 일본 대표팀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베테랑 수비수 나가토모 유토 선수를 포함해 J리그 선수들을 전원 투입시키면서 경기에 나섰지만, 이번 대회에서 가지고 나온 라인업 중에서 주전급이라고 보기는 힘든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구성해서 나왔고, 중국 대표팀에서는 장위닝, 웨이 시아오 등 핵심적인 선수들을 대거 투입해서 일본 대표팀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워낙에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주도권 자체는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쳤고, 확실히 기본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일본 대표팀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인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섬세한 터치와 패스를 통해 볼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선수들이 볼을 뺏어내기 위해 스프린트를 강요하는, 확실히 중국보다는 퀄리티 면에서 한 차원 더 레벨이 높은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이번 경기 전반전에만 슈팅 숫자가 무려 11대4, 유효슈팅 숫자는 3대1, 볼점유율 수치 면에서는 70대 30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이번 경기는 모든 면에서 우세를 점한 수치가 말해주듯 일본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을 완전히 압살해버린 경기 내용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확실히 많은 볼 소유권을 통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만큼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면서 중국 대표팀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전반전 7분 사토 선수가 시도한 코너킥 크로스를 츠나시마 유타 선수가 헤더로 가져간 것이 골대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한 차례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무산이 되긴 했지만, 결국 전반전 11분 다나카 선수에게 패스를 이어받은 호소야 마오 선수가 환상적인 다이렉트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라버렸고, 일본 대표팀은 계속해서 중국 대표팀보다 우세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경기 리드까지 잡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대표팀이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자 곧바로 분노를 터뜨리면서 한탄을 했는데요. 수비수는 형편없고 골키퍼는 더 형편없다. 이런 수비는 일본 선수들에게 전혀 압박을 주지 못한다. 동아시안컵을 개최할 필요도 없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골키퍼는 공도 제대로 막지 못했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상대 수비수들이 공격하러 올라갔는데 우리 미드필더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도대체 이 선수들은 뭐야? 얀준리 골키퍼가 너무 무능해서 그런 거야. 다른 골키퍼였다면 이런 골은 나오지 않았을 거야. 등등 곧바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실점을 허용한 골키퍼에게 맹비난을 날리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득점을 터뜨린 뒤에도 계속해서 센스 있는 힐패스로 찬스를 만들기도 하는 등 공격 전개에 있어서 퀄리티가 다른
폼을 보여주면서 중국 대표팀을 위협했는데 먼저 13분에는 크로스의 세컨볼 상황에서 다나카 선수와 우노 선수가 연속 슈팅을 시도했지만 중국 수비수들의 6탕 방어에 막히고 말았고, 전반전 21분에는 다이치 하라 선수가 골키퍼 앞에서 단독 찬스를 잡았지만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찬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27분에는 득점을 터뜨린 호소야 마오 선수마저 골문 앞 헤더 찬스를 아쉽게 날려버리고 말았고, 전반전 35분에는 사토 류노스케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하늘로 떴으며 43분에는 또다시 사토 류노스케 선수가 찬스를 잡았지만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찬스를 놓쳐버리면서 이번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사실상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면서 대량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좋은 경기를 했지만 유독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번 경기 전반전을 1대0이라는 아쉬운 스코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 역시 일본에게 계속해서 얻어맞는 상황에서 장위닝 선수가 한 차례 단독 찬스를 잡았는데 중국의 희망 장위닝 선수는 어처구니 없는 슈팅으로 1대1 찬스를 날리면서 그나마 찾아온 기회를 정말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중국 팬들은 이번 경기 전반전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번 동아시안컵에서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지는 걸까? 중국 대표팀은 기본기가 부족하고 패스와 리시빙도 형편없고 심판도 부정직하다. 우리는 일본의 3군 팀과 경기를 했지만 헤딩 경험에서 단 한 번도 세컨볼을 따지 못했고 거기다 실수까지 했다. 이게 무슨 경기냐? 근성도 없고 투지도 없고 말 그대로 느긋하게 체력 아끼는 축구의 전형을 제대로 보여줬네. 볼 점유율이 너무 낮아 공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슈팅은 말할 것도 없지 등등 일본에게 완벽하게 밀린 경기력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후반전 초반에 들어서는 일본 대표팀 진영에서 효과적인 압박을 들어가기도 하는 등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전반전보다는 개선된 경기력이 나왔는데 중국의 기대주 왕이동 선수가 한 차례 일본 수비진을 흔들어낸 뒤 슈팅까지 가져가긴 했지만 중국 대표팀은 어느 정도 경기 흐름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62분 중국 대표팀은 일본의 모지츠키 헨리 히로키 선수에게 중거리 굴절 슈팅으로 추가골을 내주고 말았고 스코어는 0대2가 되어버리면서 사실상 이번 경기 승패가 여기서 결정이 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중국 대표팀은 이후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만회골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0대2의 스코어로 패배를 당했고 3군급 팀으로 나선 한국과 일본에게 무득점으로 2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결과로 인해 일본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번 대회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고 중국 대표팀은 3위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번 대회 우승 및 준우승은 무산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회 우승 싸움은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 매치에서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동아시안컵 우승팀과 꼴찌팀은 누가 될지 남은 경기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